영조는 숙종과 숙빈채씨 사이에서 숙종의 둘째 아들로 경종의 이복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노론은 경종의 즉위와 함께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경종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제의 대리청정도 추진합니다. 그러자 소론의 반격으로 신임 목사로 노론에겐 큰 타격을 주고 연인군에게는 불충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몰아붙였으나 경종의 배려로 연인군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제인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으나 경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독살설의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탕평책을 씁니다. 소론 인사들의 간jak을 회복하고 재동령함으로써 소론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정미항국을 단행합니다. 그러던 중 1728년 영조 4년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3월 15일 마침내 이인자가 청주성을 점령하는 곳으로 반란이 시작되지만 소론 온군파인 오명항이 이끄는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고 탕평책의 중령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탕평파는 조문명, 조현명, 송인명 등 이인자 반란군 토벌에 공이 큰 소론계 인사로 영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즉 탕평은 노론과 소론의 공평하게 등용하자는 것이 탕평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어 정치적 난제 중 신축년 세자의 대리청정과 관련하여 충으로 이민년 경종을 시해하는 사건을 역으로 규정하며 노론의 불만과 소론의 반발을 무마해 소론 탕평의 명분을 쌓기 위해 미봉책으로 노론 주론의 영수인 유척기를 입초시키고 이민옥사에 당시 처벌된 서독수를 신원함으로써 노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739년 영조 15년에 영조는 생모 숙빈책씨에 대한 불경을 이유로 소론 탕평파 대신 노론을 중용했으나 노론들은 자신들의 신하에만 급급한 것에 분노한 정조는 노론 줄론을 일시에 퇴진시키고 다시 한번 탕평파를 기용합니다. 하지만 1740년 영조 16년에 영조의 이민옥사를 무옥으로 천명하고 당시 역적으로 몰려 처벌됐던 사람들을 신원을 강구하는 경신처분을 내려 영조 즉위 15년 만에 충력 시비는 처음에 내렸던 을사처분대로 하라는 소련 탕평의 종언과 노론의 탕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에 일어난 나주 개서 사건을 계기로 이를 주도한 윤지 등 소론 인사가 처벌된 을해 옥사로 소론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잉태하게 됩니다. 영조는 노론 중심의 전국 안정을 꾀한 후에 노론과 소론을 골고루 기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세자의 장인인 홍봉환은 점점 심각해지는 세자의 비행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입막음용 뇌물을 주고받는 등 무리수에 대해서 분열하지만 세자의 죽음을 부른 참사에는 당파적 이익을 내세워 아무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었어야 했나? 영조는 천인 출신의 어머니 그리고 영조 독살성 등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하면서 노론 중심의 전국 운영에 대하여 세자는 불만이 있었고 노론도 세자를 정적으로 간주하면서 세자의 비행을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해 왕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세자의 비행을 날리는 고변을 영의정인 홍봉환의 문제로 갖고 홍봉환도 더 이상 감싸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조에게 알리자 영조는 진노했고 고변을 한 나경원과 세자의 비행에 관련된 인사들을 모조리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영조는 마침내 세자를 피해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이어 영조는 탕평책으로 소론의 입을 통해 경종 독살설에 대한 혐의를 붓고 전제군주로서의 대민정책인 균역법을 실시, 압설형, 난장형 폐지 등 가혹한 행위를
금하기도 합니다. 차별받는 서얼이 사회에 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첩의 자손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등 많은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조도 노론에게 무게의 중심이 쏠리면서 탕평이 왕성되지 못했고 난간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혁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른 불행을 남긴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